이런 여러 가지 기록들에 의하면은 우리나라 고유의 악기다라고 얘기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강태형류 가야금산조는 힘차고 호쾌한 느낌을 많이 주는 산조입니다. 전통 국악에 대한 관심도는 아직까지 그렇게 올라갔다고는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대중들이 조금 더 국악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다가오실 때 그때 강태형류 가야금산조도 많이 알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부산시 지정무형문화재 제8호 가야금산조 전수장학생이자 한쿠스틱 국악그룹 미몽의 대표 엄하연입니다. 가야금은 우리나라의 전통 현악기 중에 하나로서 오동나무로 몸통을 만들고요. 그리고 그 위에 명주실 12주를 올려서 안쪽 위에 이제 줄을 올려서 이제 눕혀서 연주하는 악기입니다. 현재 전해지기로는 가야의 가실왕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가실왕이 악사인 우륵을 시켜서 12곡의 연습곡을 만들고 연주곡을 만들고 연주법도 만들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악기는 있어요. 중국의 쟁이라는 악기랑 그리고 일본의 고토 또는 스리라고도 칭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몽골의 야타도 있었고요. 베트남의 단짜인도 있었어요. 근데 이 중국의 쟁을 제외한 나머지 악기들은 중국의 쟁을 본떠서 만들었다고 나는 알고 있거든요. 저는 가야금은 그거와 다르게 중국의 쟁을 본떠서 만들었다는 설이 있기는 하지만 그 중국과 교섭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있었다는 그런 뭐라 하노 이걸 출토품이랑 그런 가야금의 그 형태가 나타난 그런 출토품이 많이 나타났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도 가야금은 이런 여러 가지 기록들에 의하면은 중국의 쟁을 본떠서 만든 게 아닌 우리나라 고유의 악기다라고 얘기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뭘 했죠 제가 지금? 산조가 민속음악에 속하는 기악 독주곡이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산조는 한 명의 연주자와 한 명의 반주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산조가 19세기에 김창조 선생님에 의해서 가야금 산조가 제일 먼저 만들어졌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김창조 선생님 슬하에 많은 문화생들이 있었는데 그 문화생들이 이제 김창조 선생님의 산조의 틀을 어느 정도 기반을 잡아주셨다고 하면 그 기반에다가 본인 나름의 개성과 본인 나름의 그런 색깔을 넣어서 가락을 새로 추가한다던가 아니면 가락을 조금 변형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장단의 구성도 조금씩 다르게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여러 유파거든요. 전해지는 유파는 이제 강태용류, 그리고 김병어류, 최옥삼류, 서공철류, 그리고 성금연류, 김죽파류 등등의 많은 산조들이 있습니다. 강태용 선생님이 전남 무안에서 태어나시고 그리고 대구, 경주, 서울 이렇게 각지를 많이 돌아다니셨다고 해요. 근데 부산에 정착을 하신 이후에 이제 그 본인만의 한바탕을 만들었다고 전해집니다. 그 강태용 선생님께서 가야금을 정말 잘 타셨다고 해요. 그리고 가야금 제외하고 소리나 이제 병창 등에도 굉장히 능하셨다고 하는데 강태용 선생님은 공연을 하는 걸 좋아하셨던 분이라기보다는 문화생들을 가르치고 본인의 음악을 더 깊이 있게 만들기를 원하셨다고 해요. 본인만의 그런 독특한 가락과 본인만의 개성이 담긴 그런 가락을 넣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장단적으로 보면 약간 틀을 벗어나는 리듬도 많이 나오고 엇박도 많이 나와서 좀 신비롭고 좀 까다롭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요. 장단을 치는 고수분들이 좀 많이 어려워한다고 해요. 그리고 노년 자체도 다른 산조에 비해서 많이 있지가 않고 막 깊은 노년이 아니라 얕은 노년이거나 아니면 노년을 조금 절제하거나 생략을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더 담백하고 남성적인 느낌도 주고요. 노년이 있어요? 노년이 줄을 왼손으로 줄을 흔들어서 음을 되게 섬세하게 떨어주는 거거든요. 그 노년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한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를 표출하는 방법이라고도 하더라고요, 노년 자체가. 조성의 특징으로 보면 계면조가 많이 없어요. 산조에 계면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계면조는 좀 슬픈 느낌을 주는 서양 음악으로 치면 단조 같은 느낌이죠. 그런 조성인데 그거를 좀 많이 빼고 오조, 그러니까 좀 굳이 따지자면 서양 음악의 장조 같은 좀 그런 식으로 해서 힘차고 호쾌한 느낌을 많이 주는 산조입니다. 강태용류 가야금 산조는 제일 느린 진양조부터 시작해서요. 진양,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휘모리, 단모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단몰이 뒤에 뒷중몰이라고 저희는 또 중몰이가 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음악의 흐름을 보면은 천천히 시작했다가 점점 빨라졌다가 후에 이제 그 빠름을 풀어주는 그런 식으로 음악을 맺어서 끝을 냅니다. 저희 어머님도 가야금을 원래 전공을 하셨었거든요. 아기 때부터 집에 가야금이 있는 걸 항상 봐왔었어요. 그래서 되게 궁금하고 만져도 보고 싶고 했었는데 못 만지게 하니까 막 열이 너무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러는 와중에 이제 중학교 입학을 했는데 방과 후에 가야금 부서가 있길래 우리 엄마도 해봤으니까 나도 우리 엄마 따라서 해볼란다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시작을 하게 됐었어요. 제가 되게 실증을 잘 내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재밌어서 계속 할래 하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와버렸더라고요. 네. 사실 진짜 너무 어렵고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얘를 그만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막 힘들 때도 있었거든요. 음악적으로. 되게 미세하게 누르는 그 음정 하나 때문에 이제 모든 틀이 망가져 버리고 음악이 망가지고 막 이런 그런 게 되게 부담도 됐었고요. 그래서 애증의 관계였던 악기인데요. 연주할 때마다 그게 달라요. 뭔가 제 감정에 따라서 연주하는 소리도 다르고 근데 그것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도 받는데요. 또 연주가 그래도 조금 괜찮고 오늘 산조를 선생님 앞에서 탔는데 선생님이 크게 뭐라 안 한다 하면 그것도 되게 기분도 좋고요. 저는 사실 예전에는 산조라는 거를 되게 어려워만 했었거든요. 강태용류가 기교적으로 막 되게 어렵고 하기는 한데 화려하지는 않거든요. 강태용류 가야금 산조가 감정을 좀 눌러서 절제하고 그런 부분들이나 그 희노애락을 극적으로 표현을 하시지는 않아요. 저는 거기서 조금씩 커가면서 거기서 조금 더 반했던 것 같아요. 제일 힘든 거는 제가 과연 이 산조를 당연히 원형 그대로는 제가 보존은 못하지만 근데 원형에서 너무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형에서 제가 너무 많이 벗어나 버릴까 봐. 그리고 제가 혹여나 나중에 후에 이제 졸업 연주든 아니면 독주회든 이런 걸 과정에 통해서 이제 관객들에게 가야금 산조, 강태용류 가야금 산조를 들려드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그분들이 제 산조를 듣고 강태용류 가야금 산조가 이래? 라고 생각을 하실까봐 저는 그런 점이 되게 어렵고 전수 장학생으로 들어가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게 되게 부담이 많이 돼서 사실 그 점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평생 좀 안고 가야 할 숙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미몽은 국악과 어쿠스틱을 재해석해서 콜라보한 새로운 한쿠스틱이라는 장르를 저희가 이름을 붙였어요. 저희 음악을 들으시는 동안이라도 아름다운 꿈을 좀 꾸셨으면 그리고 지친 일상에 조금 더 힘이 되는 음악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아름다운 꿈이라는 뜻을 가진 미몽으로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공연은 진짜 많이 해요. 장소가 솔직히 구애를 별로 안 받는 것 같아요. 공연장에서 할 때도 있고요. 이제 뭐 초등학교 아니면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이런 데서도 할 때도 있고요. 온천천에 그런 쪽에서도 할 때도 있고 서면길 한복판에서도 할 때도 있고요. 되게 다양한 장소에서 그때 사용된 악기가 지금 계량 가야금인 25연 저건데요. 사실 산조 가야금이랑 정악 가야금으로 퓨전 국악을 연주를 하기에는 좀 한계가 많아요. 그 음계 자체도 5음계로밖에 구성이 안 돼 있는데 이제 여기는 도레미파솔라시도 다 있으니까 이제 7음계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찾아가는 공연을 할 때는 사실은 국악을 어렵지 않게 다가갈 수 있도록 연주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25연으로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은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비밀입니다. 그거는 비밀입니다. 네. 대중들한테 다가가기 위해서는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국악인들을 위한 음악을 연주를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중들이 원하는 그런 음악이 있을 거고 대중들이 조금 더 쉽게 국악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음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은 저희는 이제 대중들에게 조금 더 편안하고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음악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그러면서 음악을 만들어 가고 연주를 들려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대중들이 조금 더 국악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다가오실 때 그때 강태용류 가야금 산조도 많이 알릴 수 있지 않을까. 퓨전 국악에 대해서는 되게 많은 프로그램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날치
마케팅팀에서 막 광고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퓨전 국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잖아요. 뭔가 약간 단발성의 느낌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 퓨전 국악에 대한 관심도는 그래도 계속 뭐 들으면 좋다라는 반응이 있다 보니, 그리고 국악 생각보다 지루하지 않네라는 반응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긍정적인 반응이라고 생각은 해요. 근데 전통 국악에 대한 관심도는 아직까지 그렇게 올라갔다고는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통 국악 공연을 보러 왔을 때 관객들이 되게 지루해 한다는 느낌을 받거나 아니면 자는 관객을 본다던가 뭐 이럴 때는 좀 되게 많이 속상하죠. 전통 국악에 대해서도 좀 민속악인, 뭐 기악 합주곡인 신화위라던가 궁중음악에서 연주되던 정악, 그런 것들을 좀 더 사랑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제일 안타까운, 좀 속상했던 게 연령대에 상관없이 서양 악기는 되게 줄줄줄줄 많이 말씀을 하세요. 뭐 구분을 확실히 못 하시더라도 악기 이름을 정말 줄줄줄줄 다 얘기를 하시는데 국악기의 명칭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아서 저는 그게 조금 속상했거든요. 앞으로 이제 퓨전 국악 그리고 전통 국악 음악들을 들어주시기에 앞서서 전통 국악기의 소리나 명칭도 조금씩 좀 기울여 주시고 좀 알아봐 주시면 정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동네 야류회장 손심심입니다. 하단 떡담배 김창명. 전각장으로 인정서를 받았습니다. 이름은 안정환입니다. 이 체화와 인생을 같이 했는데 부산농악 장구 예능 보유자로 있는 박종환입니다. 무형문화재 15호 불화장. 이 무형문화재 13호 사기장이라고 해서 4대째 가업을 이어가고 있고요. 내 이름은 김자, 종자, 춘자고 저 모필장 지정받았는 거는 장도장 보유자고 임장수입니다. 동해안 별신고 보전의 회장이고 또 조교로 있는 김동윤입니다. 중요 무형문화재 64호 부숙장 기능 보유자 김극천입니다. 네, 중요 무형문화재 39호 처형물을 이수하고 있는 이수자 김기원입니다. 국가무형문화재 나전장 이수자 장철영이라고 합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진주 건모의 예능 보유자로 있는 유영희라고 합니다. 방자 2구의장 이정식입니다. 저는 가마낙하놀이 보현의 이영주입니다. 나는 정충모입니다. 통영갓을 만들고 있는 사람인데요. 유길훈이라고 하는 벼루쟁입니다. 거창 300 길쌈의 보유자 이옥수입니다. 가야금산조 전수장학생 엄하연입니다.